이건 예민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설문지입니다. 예라는 답이 7개 이상이면 예민, 13개 이상이면 매우 예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민한 사람들이 모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예민한 기질이 심각해질 경우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6살 김세연 씨. 잘 잤어요? 아니요, 안 자고 있어가지고. 밤새 안 잤어요? 네. 그냥 밤샜어요. 극도로 예민하다는 세연 씨가 제작진을 만난 이유는 뭘까? 넌 병원 좀 가봐라.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확정을 받고 싶다는 느낌도 있었고. 토요일 아침, 세연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팔에 새겨진 문신이 눈길을 끈다. 피해망상, 이게 피해망상이에요? 강박증. 자해 대신 타투를 선택한 세연 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4년 전. 훈련소 초반에는 약을 못 먹고 한 번에 이제 계속 모르는 사람 껴있고 하니까 한 4, 5일 정도 못 자다가 군의관이 너 검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검사 받고 나니까 이제 저녁 하는 게 좋겠다. 약을 걸을 때가 많았어가지고.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극심한 불안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냥 별 생각이 다 난다 해야 되나. 하루 있었던 일부터 뭔가 옛날에 있었던 일,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복잡해집니다. 세연 씨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기로 했다. 제작진이 철수하자 불을 끄고 누운 세연 씨. 1시간 만에 잠이 들었다. 20분 뒤 문자를 받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은 김 씨. 그렇게 게임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시 잠을 청하는 세연 씨. 하루 종일 게임과 낮잠을 반복하며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미래 세대, 세연 씨가 건강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 먼저 정밀한 검사를 진행했다. 네,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예. 본인이 느끼는 가장 힘든 증상은 어떤 거예요? 공허감, 공허감. 다음 불안. 불안 증상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울증상 이 정도 점수로만 보면은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해당되는 거고. 스트레스 지수가 모두 좋지 않다. 받으면 긴장을 확 했다가 최고로 좋았을 때를 100점이라고 하면 지금 점수는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60, 70. 마이너스 60, 70 조금 아래쪽. 소심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이렇게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이런 분들이 보통 우울증에 조금 더 잘 걸린다고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사실은 예방 요인 중에 하나인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하고 만나는 거를 되게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예민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세연 씨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 병원은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해 분석하는 최신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채취한 시료가 도착한 연구실. 상피세포에서 유전자를 분리해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다. 환자 맞춤 약물을 찾기 위해서다.
유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약물 반응이 다르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내 유전자에 잘 맞는지, 내 유전자가 이 약물을 잘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고 일주일 뒤 분석 결과가 병원에 도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현재 복용하는 약은 부작용이 높다고 나왔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유전자 검사를 고려했을 때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다행히 세연 씨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었다. 우울증기가 있을 때 가장 처음에 많이 쓰는 약이 세로토닌 성향이 강한 약을 제일 처음에 많이 쓰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데요. 그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성분이 조금 강화돼 있는 약을 선택을 했고, 그 감정이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거나 좀 이렇게 막 예민해지는 성질이 조금 더 좀 조절이 되는 성분의 약을 일단 처방을 했고요. 새롭게 찾은 치료법으로 건강한 청춘을 되찾기 바란다. 대학병원 예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회가 생긴 건 좋은데 앞으로 잘 되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한국인의 우울증은 외국과 다른 특징이 있다. 한국과 미국을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한국인은 죄책감, 우울 같은 기분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반면 호흡곤란, 통증 같은 신체 증상에 예민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자살률은 미국보다 2.5배나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건강 염려증이 많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손발도 뻐근하고 이런데 일단 다른 과를 다 가게 돼요.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신체 증상이 다 병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인식을 초기에 잘 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죽고 싶은 생각을 훨씬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우울증의 타입이 좀 다릅니다. 멜랑콜릭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충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30살 성미경 씨는 이곳의 대표다. 제품 사용 설명서를 제작 중이다. 디자인하고 마케팅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직원도 없고 저 혼자서 하다 보니 영업부터 디자인, 관리, 견적서 보내고 이런 거 다 제가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7개월. 초보 사장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지금은 당당한 모습이지만 학창 시절 그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8살 때쯤에 아토피가 생겼는데 14살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얼굴부터 해가지고 확 뒤집어졌어요. 그 정도가 좀 심해서 거의 얼굴에 화상 입은 것 같이?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주눅도 들고 약간 교우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냥 괜히 나 왜 한 번 더 쳐다보지?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토피가 심해진 중학교 시절 우울감이 찾아왔다.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조마조마한 10대를 보냈다. 부끄러운데요? 트라우마로 미경 씨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강박 사고가 머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길을 걷고 있었는데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버스에게 치일 것 같은 불안감 있죠. 버스에 치면 어떨까? 치였을 때는 어디가 부서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피가 흩뿌러지고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날 보겠지. 그 불쾌한 생각이 머릿속에 껌으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안 떨어지고. 하지만 그녀는 맞서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투병기를 웹툰으로 연재해 사람들과 공유했다. 솔직하고 유쾌한 미경 씨의 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스물일곱, 28때쯤부터 미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아, 내가 이만큼 아팠던 거였어? 인지가 되면서 아, 아프다. 진짜 아프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고 나중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서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미술 상담 치료는 전환점이었다. 찰흙을 만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샀는데요. 이거는 제가 텀블벅에서 펀딩을 했던 책이에요. 네, 질병이 그녀가 뽑은 치료 성공 요인은 두 가지. 저는 약물 치료가 정말 많이 효과를 많이 봤고요. 상담도 겸해서 더 빨리 좋아진 것 같아서 만약에 치료하게 되신다면 약물하고 상담 치료는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제가 트레일러닝 대회에 나갔던 것들인데요. 그녀는 요즘 트레일러닝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트레일러닝은 포장되지 않은 산길, 초원, 언덕을 자유롭게 달리는 운동이다. 숲속을 달리다 보면 풀 밟는 소리, 벌레 소리에 오감이 살아나고 기분도 좋아진다. (30분) 정도 달리면 러너스 하이 상태가 오는데 그때 성취감하고 후련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심적으로 괴로울 때 전력 질주를 하면은 달릴 때 이제 넘어지거나 부상이 오면 안 되니까 달리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괴롭거나 원치 않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 달리기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성미경 씨는 오늘도 달린다. 그녀가 찾은 즐거운 치료법이다. 한 발 한 발 내일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당차다. 사회적으로 조금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서. 그녀를 응원한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는 입증됐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때문이다. 운동 후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하는데 고강도일수록 높게 유지됐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뿐 아니라 도파민도 많이 분비되고요. 세로토닌 분비나 이런 턴오버들이 빨라져요. 아마 산소 공급량하고 정확하게 관계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뇌의 모든 그런 세포들이 활성들이 빨라지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우울증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내가 늘 하던 일만큼 잘 진행이 이게 좀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느껴지고 예전 같으면 화가 잘 안 날 일인데 화가 나거나 좀 짜증이 난다. 인간관계까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치료라는 거를 받아보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예민성을 활용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듣는 걸 들어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